CNN 21 broadcast. 정책대학원 우리 초빙 교수를 역임하신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의 이사장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판단해서 시사대담 정치개혁 어디까지 우리가 필요한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좋은 나침반으로 말씀을 오늘 부탁드려봅니다. 스튜디오에 김범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화로 그 일정을 체크할 때요 서울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뭐 사적인 일인데 한번 서울 잘 갔다 오셨는가 인사 먼저 드려볼랍니다. 뭐 사적인 일도 있고 네. 공적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뭐 사적인 일, 뭐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인데 오늘 뭐 이슈하고도 관련된 것입니까요, 우리?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해서 네, 뭔가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두루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두루 인사들을 또 서울 쪽의 인사들을 또 만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주 쪽에 또 오피니언 리더를 또 많이 또 교류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워낙 예.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요. 오늘 말씀도 우리 정말 성우 같은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잘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를 마련했는데요. 정치권의 화두가 사실 검찰 개혁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공과 사가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또 여파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그 충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 검찰 개혁도 중요한 이슈이고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또 뭐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예. 그 못지않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정치 개혁, 또 우리 국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이 썩은 어떤 동아줄을 끌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개혁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이슈입니다. 자, 우리 박사님이 치유하시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먼저 가장 시급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정치개혁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치유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우리 사회 부패를 일으키는데 예. 가장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 어디냐라고 했는데 예. 정치권이었습니다.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예. 우리 사회 부패를 일으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집단으로 꼽고 정치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 사회개혁 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형상 결국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라고 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모든 개혁의 실체적 키를 갖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 네. 결국 정치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키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맡겼습니다. 네. 근데 그 칼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네. 그 칼이 더 무디지 않고 계속 휘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소신껏? 예. 예. 결국은 어디서 막히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자께서? 어디서 막히고 있다? 정치권의 입김들에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치권의 입김이 지금 바로 계속 그 작용을 얘기입니다.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당에서 작용을 하고 예. 있고 푸시업을 하고 역은 있죠. 야근 간에 네. 결국 정치 권력이 그 거대한 정치 권력이 검찰을 개혁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무산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어느 정도 지금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화두는 우리 네. 국민들이 정치 개혁 쪽으로 눈을 돌려줘야 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을 말씀하시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렇죠. 대학생까지 다 포함이 맞습니다. 되죠. 그래서 아마도 요즘 보면 금년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네. 39개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리고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창당 준비위원회에 있는 조직이 19개입니다. 19개.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 양대 정당 구도를 가지고는 우리나라 국민들 미래가 암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네.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런 조직들이 네. 결국은 정당 창당 쪽으로 네. 눈을 돌리고 있다. 결국은 정치 개혁을 화두로 한 이런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이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 두 거대 정당이 책임 정치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책임 정치를 하지 못하면 다른 당에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소수당이 나오더라도 금방 인기를 얻고는 또 사그라지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책임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두 양당 제도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정파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훨씬 인해서 그래서 다수당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폐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서 이렇게 네. 다수당의 출현이 네.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정치권의 실책이나 정치권의 어떤 이익 집산에 의해서 국민들의 희생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경제 순환 구조의 어떤 OECD의 뭐 10위권 안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7위까지 올라가는데 그에 못지않게 정치는 후진국으로 치닫고 있는 불행한 형국을 맞고 있는데요. 자, 그 점에 어떤 그 여야 초월하지 않고 뉴스에 나온 것만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공천 논란이 9시 뉴스데스크에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치 지형을 계속 답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에 놓고 나서 이제 우리 자당에서 민주당에서도 뭔가 이게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점이지요. 예를 들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네.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치적 지역 패권 구도가 네. 영호남을 중심으로 광대하게 뿌리 깊게 네.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구도 속에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귀결되는 네. 이런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천제도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네. 내로남불에 가까운 그런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사리고 그렇죠. 있죠. 예. 그 상향식 공천의 바로미터는 정당 구조가 네. 적어도 자발적 의사에 의한 당원 문제 이런 것들로 발전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네. 거대 정당만 보더라도 결국은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의원도 만들고 네. 당원도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발적 의사에 의한 당원이 아닌 그런 구도 때문에 결국은 공천이 곧 당선을 귀결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서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의 진영 논리에 함몰돼 있고 그리고 동서의 이런 깃발들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공천이 되고 또 그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꽂아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또 교육개혁, 시급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해묵은 과제들이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정권이 바뀔수록 더 쌓여간 듯한 느낌이 사실 듣거든요. 예, 예.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사실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줄 국민적인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국민적인 기대 100% 수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50%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그에 앞서서 이번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 집단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촛불 전국에서 나타났던 민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육당, 기본소득을 주로 하는 기본소득당, 규제가 제대로 혁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개혁당 등등 이러한 정당들이 태생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간의 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 민중들이 깨어나야 된다. 결국은 민중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예. 예. 양대 정당의 그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벗어나서 예. 우리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권한을 가진 집단들이 권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깨어나 있는 민중들이 스스로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 특히 이 지점에서 영원함을 대비할 때는 이 양대 정당 구도를 깨뜨리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호남은 1번, 네. 영남은 2번.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 투표 형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즘에 부끄럽죠. 예. 다당제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금 두 거대 정당, 여당과 야당이 사실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거대 정당이 사실 호남권을 주축으로 한 이렇게 민주당과 또 영남을 주축으로 한 지금 우리 자한당이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당제가 나타나는 현상은 김범태 박사님 보시기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현상 자체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제3당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몇 면을 좀 본다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다당제의 선택을 받을 그 핵심 세력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떻든 양축으로 되어 있는 이 세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3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지역구도를 탈피하는 중도개혁이라든지 보수통합이라든지 제3의 세력이 이 대한정당으로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이 지금 민주당과 자한당이 가지고 있는 제한 세력을 함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바로 완충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좁아졌는데 그런 대한 세력, 건강한 대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 양대 정당에 기울여 있는 그런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한 세력이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우리 4.15 총선에 대비해서나 뭐 무응답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금 사실 국민을 갈등 속으로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그 양상이 정치권에서 사실 비롯되거든요. 진보는 진보로 더 극진보로 나가고 더 보수는 더 보수로 나가는, 그래서 국민들은 극진보니 극보수니 이런 것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뭐 경제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에 퀄리티를 높이는 것인데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이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의 권리나 삶의 풍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안철수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안철수 현상, 예전에 신드롬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막 세 보이진 않은데요. 어떻게 한번 예측 한번 하고 계신지요? 저는 실질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그 당 복귀, 정치 복귀는 그렇게 기대를 높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라는 제3세력을 만들어줬을 때 그 정당을 축으로 해서 국민들이 바라봤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귀국해서 뭐 중도 세력의 어떤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정당인지 국민들이 그 현상을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직도 안 보여서. 아직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성공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범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 개혁의 주체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책임 전치를 하지 못하는 데서 제3의 세력의 출현이 또 바람직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서울 어제 1박 2일 출장길이셨죠?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만 나오시면
굵은 우리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말씀 또 기대해드리고 오늘 또 우리 KTX 타고 오시고 지금 식사도 지금 하지 못하셨는데 늦은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이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다 중요한데 정치개혁 이것도 우리의 정치권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관심 속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진 한국 정치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자 김주석,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네.